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식갑자 중에 35번째 무술일주를 해볼게요. 무술일주는 위에도 토, 아래도 토, 신정무 지장간에요. 9, 3, 18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편관이죠. 을은 정관이고 화토동법으로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여기는 상관, 식신, 상관, 편재, 정재. 지금 여기에서 천살이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천살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 이번 생에서는 잘 해가지고 다음 생까지 가면 안 되는 그런 내가 하늘만 우러러 보일 정도로 우러러 볼 만큼 자기가 힘으로 어떻게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 그런 걸 천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천살이 지금 인성도 천살이 있고요. 비겁도 천살이 있고요. 재물도 천살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걸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수가 하나도 없죠. 수를 인정해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궁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묘궁에, 여기가 묘라는 거, 자기 인묘, 여기 술의 묘잖아요. 묘. 술에 인묘하는 게 무도 인묘하지만 이거 나오려나? 병과 을도 인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라는 거는 넓은 땅, 사막같이 넓은 땅, 아니면 높은 산, 무성할 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천간의 5번째. 그러면서 술은 이거는 인오술 운동을 해요. 인오술 운동. 화토동법이니까 마치 병이 인에서 장생해서 아침에 5시 반 이럴 때 해가 떠서 정오 5시에 태양까지 갔다가 술에서 이제 해가 지는 거죠. 노을같이. 이래가지고 화기를 갖고 있다가 해자축을 건너가서 다시 인에다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양간은 양간을 인종하거든, 양간을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술 먹는 시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화라는 거는 일단은 화려함, 문명, 우리가 막 시내, 도시 이런 걸 화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인묘했다는 거는 뭔가 쓸쓸함,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게 다음으로는 술, 해, 자축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술을 지천명 50대 이 정도로 봐서 그 다음부터는 죽음의 시간, 노년의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험도 많고 약간은 노련해진, 점잖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는 점잖아요. 점잖고. 그 다음에 식상을 보면은 식상이 쇠관대지에 있죠.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노련하고 관대지니까. 관대지가 있다는 거는 이 신이 묘지에 들어있지만 어린애같이 각 한 20살 이런 때니까 할 말 다 하고, 말이 현침이잖아요. 현침. 독설이죠. 독언. 남의 가슴에 파묻는 후벼 파는 독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묘니까 해놓고는 깨갱하겠죠.
더군다나 이 무술일주 같은 사람들이 현층까지 있는데 입술까지 얇다. 더군다나 그 입술이 아래로 좀 처졌다. 이런 사람은 정말 예쁜 말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묘를 깔았고요. 갑과 을은 관성이란 말이에요. 여자라면 남편, 남자라면 직장. 이 무토가 저는 사주를 딱 보면 이렇게 그림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토가 이렇게 큰 산이라면 우리가 큰 산을 보면은 꽃동산, 꽃 보러 오고 가을에는 단풍지로 오거나 보고로 오거나 아니면은 나무라도 멋지게 있어서 멋진 나무여야 산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큰 산에 을목, 진달래 몇 개 펴봤자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이 무토는 간목을 좋아해요. 멋진 소나무 탁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살이라는 거죠. 내가 모셔야 될 남편인 거죠. 을목의 남편이라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묘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술일주에 한 중년의 나이, 한 38, 40, 45 이런 나이에는 이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집에 있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토는 멋진 남편, 멋진 소나무를 원하는데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싫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간여지동이잖아요. 간여지동이라는 대표적인 게 배우자 배타잖아요. 서로 비화한다고 그러죠. 같은 것끼리 밀어내는 거잖아. 우리가 음과 양은 서로 만나려고 그러고 합치지만 양과 양은 밀어내는 거잖아. 자석처럼. 배타성이 있고 고집이 세다. 고집 아집.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게 세다는 거잖아요. 물론 묘를 깔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들이 깨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관여지동의 괴강이란 말이에요. 괴강이라는 건 호랍이 과부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집으로 인한 것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자기가 이렇다 그러면은 배우자한테 굉장히 잘해야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도 묘궁이에요. 일단은 애교도 없어요. 원래부터가 애교가 없어요. 더구나 괴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화가 인성이 묘에 들어갔어요. 이런 거를 인수고라 그러죠. 인수고. 엄마와 공부와 이런 거를 그러면은 인수고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옛날 전통적인 거, 공부, 전통적인 것, 물건 이런 걸 좋아하겠죠. 제사도 잘 지내겠죠. 그렇지만 엄마를 천살이기 때문에 모실 수는 있지만 엄마를 묻었다. 엄마에게 가슴에 한을 남긴다. 이런 것도 무술일주에 들어가요. 인수고에. 뭐 주역이라든가 뭐 자개농 뭐 이런 거 옛날 물건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쇠지 굉장히 여기 노련하겠죠.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자식이 쇠와 간대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묘라. 그러면 자식은 잘 되겠지만 묘에 들어갔다는 거는 일찌감치 자식을 유학을 보내거나 하나 자식은 여기 묘 속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착하겠죠. 착한 자식 정도로 봐야겠죠. 그다음에 재물은 돈은
관대와 양의 천살. 수가 없으니 바짝 말랐으니까 수를 굉장히 원하겠죠. 물론 연월에 수가 굉장히 많다면 뭐 충분하겠죠. 오히려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 수기를 막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4, 5, 2월에 바짝 마른 계절에 무술일, 그런 거를 우리가 화토중탁이라고 하죠. 뭐 스님팔자라고도 할 정도로 아무것도 키울 수 없는 연월에 4, 5, 2월이라면 술까지 합쳐서 뭐 사술기문, 오수라로, 불탄산으로 시간이라도 밤중에 태어났다면 조금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춥고 배고픈, 그냥 돈을 벌어도 제다신약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럴 때는 시간이라도 4, 5, 2월에 태어나면은 나이 들어갈수록 좋죠. 그렇지만 이것도 또 만약에 무가 있는데 무가 또 있다. 요런 거를 산 넘어 산 중산간처럼 첩첩산중, 여기에 그래도 갑이 있으면 소토 목극토에서 좀 눌러주겠죠. 하지만 이 남자가 이 여자도 만나고 나한테 온 남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병화라도 있어야지, 병화가 없다면 이 첩첩산 중에 깊은 산 속에 도둑만 들끓는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가 아니고 기토다. 여기다 갑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내가 덜어서, 내 몸을 덜어서 기토를 돋궈줘야 돼. 우리가 이게 흙이 오래되면, 밭이 오래되면 객토라고 하잖아요. 흙을 덮어주잖아요. 또 막 황토흙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안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되는 사람, 이게 여기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해야 되는 사람, 내 몸을 덜어서, 아니면 이게 높은 산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늘 모르고 있다가 많이 겸손해짐, 이렇게도 보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고 나한테 오는 거죠. 이런 복잡함도 되고요. 여기를 설명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해줄 말은 정화 들어가 있죠. 인수고 정화 들어가 있죠. 무토, 형제가 묘양이니까 형제 인연 약하죠. 덕이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인호술에 화개살이 있어요. 화개살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 집안을 좀 일으키고 싶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무술일주를 보면은 굉장히 인색해요. 묘지를 깔아서. 그러면서도 또 쓸 때는 쓰더라고요. 턱 써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사지망이 있어요. 진사지망이 있으니까 뭐 공부는 많이는 못했겠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형제덕 약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천예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다 일단 지울게요. 다시 지우기 전에 점잖고 애교 없고 묵직해요. 현침 도검. 이런 사람은 진짜 비판적인 말 많이 하고 심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소에 관대함을 길러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 떨어져 나가고 미움받아요. 화개살, 인색하다, 인수고, 간여지동이라 배타성, 괴강.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문서가 좀 약하겠죠. 임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작게 가야지 너무 갑자기 크게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 은행 무서운지 모르고 대출을 해서 집을 과하게, 원래 집은 작게 살아야지 좋은 거예요. 특히 방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창문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분수에 맞게 살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재산 증식으로 막 생각해서 막 무리하게 그거를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수고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산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함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무토에는 이렇게 과라 그러죠. 과.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하고 싸울 때도 심하게 가지 않고 좀 물러서야 돼요. 상처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 싸울 때 끼어들지 말고 괜히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우리 보면은 싸우는데 끼었다가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뭐 편관이 세거나 의협심이 강한 경일주들 막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간여일 지동이 이런 게 있죠. 갑인 아시겠지만 을묘, 병호, 정사, 무에는 양토니까 술하고 진이 있고 기에는 미하고 뭐가 있죠? 미하고 축이 있죠. 그 다음에 무기 경신, 신유 안 나올까봐 무섭다. 경신, 임자 개축이죠. 여기서도 센 게 을묘, 경신, 신유 이런 사람들, 임자 엄청 겉하고 속은 다른 거예요. 자기 몸을 깔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신왕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지지에서 어떻게 흔들렸나는 모르지만 이 자체는 신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적, 나의 도둑이 내 안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돈 관리 잘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 돈 없어요. 다 뺏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 없어져.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건 내 남편의 여자를 봐. 돈 뺏어가는 사람 형제들이 들어와 있어. 이 무술일주들을 또 형제가 항상 안방에 들어와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천우신조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이 무술일주도 이 임묘하는 거를 막으려면 이 진이라든가 묘술화, 용띠, 토끼띠 이런 것들을 가까이 했을 때는 이 임묘를 막죠. 자자임묘, 병해임묘, 을해임묘. 명예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토끼띠, 용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말로써 독설 퍼부어 인정머리 없이 자기밖에 몰라 작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어려울 때 옆에 누가 있나요? 높은 아주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혼자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야 혼자 자기가 취미생활들이 많으니까 혼자 뭐든지 하죠. 요즘은 그렇게 살죠. 다 혼자 집에 있다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죠. 뭐라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아까 참 천예성을 하려다가 안 했네요. 천예성이라는 게 보면 은근히 이게 뭔가 해요. 하지만 이런 거는 뭐 예술성도 되지만 영성? 이게 보면 종교성도 되죠. 어른스러운 거죠, 일단. 굉장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예지력, 예감, 직관 이런 게 발달했다는 거죠. 태극기인도 있어요. 태극기인도 잘 베풀면 나이 들어서 자기한테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 천예성도 있고요. 제국인이 있죠. 우리가 제국인이 많지 않아요. 제국인. 돈을 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국인은 갑진 다 잘 살더라고요. 병술도 음식점을 해서라도 다 잘 살더라고요. 보면 정축도 정말 운에서 이렇게 돈을 끌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부자 정축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무술, 기축, 그 다음이 임술인가요? 임술이죠. 임술, 신밀주도 땅 부자 많죠. 이렇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제국인이에요. 그 중에 무술입주 들어가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서운 게 우리가 술유 이렇게 썼지만 유술로 쓸게요. 유술. 이거를 상천살이라고 하죠. 이 상천살이 또다시 원진 귀문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지겠죠. 9월에 열매 열었다. 10월에 낙과하는 현상. 서로 미워하고 눈을 개는 거. 이것도 안 좋아요. 상천살이 우리가 원진살하고 비슷해요. 여기 묘진이 있죠. 상천살이. 유술이 있죠. 여기에 원진이 이제 끼어들면 잠이, 인유, 원진이, 잠유, 인유, 사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추고, 기민, 이런 것들이 있죠. 인사, 형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은 이 안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안방에 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술일주는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여름에 태어났다면 정말 심각하죠. 여름에 4, 5, 2월 바짝 말랐죠. 이럴 때는 운에서라도 수가 와야 금수로 올라야 되고, 여기에 수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죠. 이런 사람이 그 목화운으로 올랐다가는 그래도 모군에는 뭔가 했겠지만 화운으로 가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거기에다가 가을로 태어났다면 이게 이제 신유술로 태어났다면, 신유술월에 갔다면 얘까지 다 금으로 가버리니까 일복만 많지 쉴 틈이 있겠어요? 힘들죠. 이것도. 그다음에 해자축운으로 가면은 두 부부가 막으려고, 이 돈 막으려고 엄청 애를 쓰겠죠. 뭐 물론 하늘에서 병화 떠주고 간목 떠주고 뭐 어떻게 막으려고 하겠죠. 운이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주에서 돈을 재라는 거는, 돈을 번다는 거는 일단 용신이 와야 돼. 용신. 자기한테 필요한 거 용신. 사주가 수가 너무 많다. 그럼 그 수를 자연스럽게 빼줄 수 있는 수생목. 뭐 그런 거죠. 꼭 필요한 거.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되듯이. 용신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우죠. 조우도 중요하죠. 조우는 어떤 때요? 오늘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4, 5, 2월이나
해자축 월에는, 해자축에는 그 신강신약 상관없이 용신이 중요해요. 용신이 와야지 돈을 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 뭐겠어요? 목도 용신이고 금도 용신이고, 우리가 금을 현금으로 보고 열매로 보니까, 그 다음에 식상생재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있어요. 금운이 올 때도 있고요. 용신운도 있고 해마다 월별로도.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그냥 몰빵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없어지면 못 일어나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런 게 약하다는 건 물려받은 게 약하다는 소리거든요. 오히려 내가 숙명적으로 돌봐야 되는, 아버지도 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기 묘유술 철새개금도 있으니까 좀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 풀어주고, 그런 일 하면 좋죠. 그래서 일단은 요 사주는 월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주 구성에 수가 맞냐, 잘 균형이 잘 되어 있다, 잘 살겠죠. 그 다음에 이 무술일주한테는 풍수한을 줬어요. 풍수한. 풍수한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 이 풍수한. 풍이라는 건 바람풍이죠. 흩어질 환이에요. 풍수한. 수가 아래로 가야죠. 주역은 항상 아래부터니까. 아래가 뚫려 있어요. 제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바람이에요. 우리가 손깨죠. 손깨고, 이거는 감깨예요. 손깨와 감깨. 마치 밑에는 물이고 위에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바람은, 손은 나무목으로도 보고 흐르는 것도 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 마치 이 조각배, 배. 그래서 요거는 흩어질 환이에요. 흩어질 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역에서는, 이 주역 59번째거든요. 주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그렇다는 것만, 환영, 완격, 유묘, 리섭대천, 리정. 항상 리섭대천, 리정이라는 거는 올바르게 가면 좋을 것이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형은 완격, 유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왕이 흩어진 그 조상들의 혼을 사당에다 모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이산 흩어질 하나하고 이렇게 집산, 이게 모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언제 모이냐면은 이제 택지체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캐가 중택택이에요. 기쁨이 두 개가 된 게 중택택이거든요. 기쁜 거예요. 기뻐서 우울감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빨래를
널었더니 바람에 싹 말려졌다. 그래서 이 바람이 해방시켜주고 움직이게 해주고 뭔가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별도 뜻해요.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걸 나타내냐면 새로운 해방감, 어떤 거에 새로운 전환기, 새로운 챕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물 위에 배가 어디를 떠나는데 모험이잖아요. 바닷물이 막 풍랑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모험을 떠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쾌예요. 왜 그러냐면 요 수는 항상 우리에게 험난함을 나타내거든요. 험난함도 나타내요. 지금 요런 이 초육도 약하단 말이에요.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고, 여기 구이는 또 음이 와야 되는데 양이 와 있고, 여기는 양인데 여기가 괜찮죠. 지금 여기가 육사하고 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 물이 흐르는 데서 배를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캐는 물 위의 바람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집중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이제 발전의 기상으로 가는 쾌예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할게요. 무술일주는 묵직한 산, 첩첩산중처럼 묵직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죠, 사람을. 그러면서 이런 독설, 현침으로 비판적이고 너무나 인색하고 막 이렇게 융통성 없이 막 이래버리면 자기도 외롭고 정말 주변 가까운 가족들이 여기 가고 싶겠어요? 뭐 그렇게 살아도 자기만 우아하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하고요. 일단은 신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남보다 태극기인도 있고요. 여기 이거 안 했네요. 이거 상관이에요. 이 묘 속에 상관이 들어가 있고 정인이 들어있고 엄마를 묻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속에. 비견, 형제도 묻었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은 자기 장모를 뭐 돌아가실 때까지 안 봤다나? 와, 거의 20-30년을 안 봤대, 장모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그 이유가 대단한 이유도 아닌데, 아무리 그분이 지금은 뭐 나이 들어서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후손한테 가지. 그러면 이걸로 무술일주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말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